목표로 된다면 여기 오실 분들이 대부분은 폐업을 하셔야 됩니다. 10년 내에.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에 직면할 것이다라는 결과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저희가 이제 책자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한 7분 내외 정도 해주시고 추가로 필요하시면 추가 시간을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을 해주실 분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석 전문의이신 신명식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신명식입니다.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 아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 자동차 전기 관련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이 방법을 제시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 그 발표 내용을 보면서 제가 보기에는 전기차가 보급이 돼가지고 정비할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 저는 거기에 조금은 동의를 합니다만은 크게 동의는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작업 범위 내에서 지금 정비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전기차가 보급되기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은 크게 많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엔진 관련 부분, 이런 부분이 주로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동력 전달 장치 정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작업 양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야 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결론적으로 우리 대표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총량제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자생력을 좀 키워야 된다 스스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자동차 관리법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업 범위가 있습니다. 이 범위가 있는데 이 작업 범위를 확대하는 거죠. 간단히 우리가 알기 쉽게 여러분들 오신 분들 알기 쉽게 하면은 판금이라든지 도장 이거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된단 말입니다. 도장도 전체적인 도장은 못하더라도 부분적인 도장 이거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제주도 차원에서 이게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또 전국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종합정비업 이런 쪽에서 또 자기네 밥그릇을 뺏어간다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여러분들도 중앙에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연합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뭉쳐서 지금부터 힘을 합쳐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5년 후에, 6년 후에, 지금 10년 후, 한 2030년 가까이 돼서 그 법이 개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방향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 말고 우리 제주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 제주도에 전기차 특구를 지정하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구. 이 특구가 뭡니까? 전기차 관련 산업을 제주도에 유치하고 그거를 발전시키려고 해서 특구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전기차 관련 정비, 모든 전기차 관련 정비를 여러분 전문 정비조합 차원에서도 전문 정비조합 업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 달라고 여기에 하면은 방법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여기 총무님입니까? 정비조합 총무님하고 저쪽 전기차 충전소 쪽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침 모범 택시 기사분이 충전하고 있으면서 둘이 이야기하는 거를 가만히 듣더라고요. 들어서 저도 말하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듣는가 했는데 딱 이야기 끝나니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예를 들어 어디 접촉 사고가 난다든지 이거 찌그러지면은 이게 일반 종합 정비업체 이런 데 가는 게 아니고 전기차를 만든 메이커 쪽으로 가는 말이죠. 거기 가면은
그 차들이 밀려 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를 들어 저 문짝 하나로 바꾸면은 그 갑절로 돈을 달라고 한답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명분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꼭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기차 제주도가 전기차 특구 관련 지정이 될 때 이 작업 범위를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도장하고 그다음에 판금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확대시키는 게 확대시키도록 이제 포함하는 이런 노력 이게 이제 우리 저기 정책 과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게 이제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요즘 이제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튜닝입니다. 튜닝. 튜닝 해가지고 제가 아까도 이제 저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주 자동차 검사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법에 나와 있는 자료 말고 검사소 직원한테 튜닝 관련 우리 본사에서 내려온 자료를 하나 뽑아달라고 해서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그냥 종합 정비업 여기 말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업 범위들이 나와 있습니다. 경광등 설치 변경, 주간 주행등 설치 변경, 단속 카메라 설치 변경, 브레이크 변경, 드럼식에서 패드식으로 바꾸는 거, 이런 것 등등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작업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것도 있고 또 뭐 하이브리드 차, 또 이제 뭐 전기 관련 여러분들이 진짜 이 A라는 업체에 가면은 전기 관련 작업은 정비는 진짜 잘한다. 이런 특성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해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는 범위 내에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특구와 관련된 작업 범위를 확대하는 거하고 또 이제 나름대로의 여러분 스스로의 기술력을 확보해가지고 여러분 회사를 이제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이 방법이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해가지고 저는 이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마무리의 요약까지 전부 다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면 제가 굉장히 편합니다. 세 가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자생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작업 범위 확대 관련한 전체적인 이제 총화가 뭐야 된다라는 거고. 저도 얼핏 듣기로는 연합회 차원에서 이제 언더커팅 관련해서는 이제 국토부하고 굉장히 많은 논의 중이라는 말씀을 얼핏 들었습니다만은 하나하나씩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해서 성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고, 전체적으로는 전기차 특구 관련해서 여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전문정비업 쪽이 이제 특구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유치를 할 경우에 거기에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당사자이십니다. 이 전문정비조합 고성훈 부이사장님이 하실 말씀이 많은데 그래도 이제 한 7분 내로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전문 정비 사업자 부시장인 고성훈입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전문 정비 조합을 지키는 손자로 나와서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번 전기차 문제에 대해 얘기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 정비조합에서는 전기차 보급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제주의 이미지와 환경 친화적 전기 자동차와의 결합, 전 세계적 대세인 전기차 보급을 거스를 수는 없으니까요. 우선 제주도에서 현재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과연 노경유차들의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루아침에 없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지 않은 부분이 중국에서 넘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지, 마치 노경유차만을 배치하면 지금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사라진다는 식의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 예산 및 도에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때 막대한 예산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소견으로는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대기업에만 주는 특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 보급을 주는 한 그 대기업들은 지금 만드는 차에 대해 전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나오니 배터리 생산성 향상에 대한 연구 메리트도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2030년 탄소 프리 아일랜드의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전기차의 차량 대수를 늘리기 위해 일반 대중보다도 렌트카나 법인 등에게 납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으로 오히려 대기업만 배불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지난 5월 저희 전문정비조합에서는 컨벤션센터 앞에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내건 슬로건은 우리도 도민이다. 생존권을 보장하라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차지하고도 아무리 좋은 정책이더라도 그 속도를 조절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입는 부분은 어느 정도 대책을 구상하고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정말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업체에게는 폐업 지원금이라든지 혹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업종 전환 지원금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아니면 계속해서 이 정비업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노후된 시설, 장비들을 개선시켜주는 보조금 사업들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매연이 나오는 차량들 그리고 단순히 오래됐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주면서 폐차를 유도하여 우리의 주 수입원인 차량들이 사라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전문 정비업이 직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행하는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진다면 2030년에는 87.76%의 정비업소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3, 4천여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대안은 갖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렇듯 무작정 일거리가 없어진다,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우는 아이 젖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전문정비조합에서는 도에서 모든 정책들을 시기에 맞게 잘 실행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작년 집회를 하기 전에 도청 교통정책과에 찾아왔을 때 전문정비사업조합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걸 알았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그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어떤 떡국물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수정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다, 무조건 돈 내라가 아닌 이에 따른 대승적인 방법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그에 대한 합당한 결론을 도에서도 갖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요즘 우리 전문정비업소를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힘들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차들은 고장이 덜 나고 있어 일거리가 줄어든 마당에 전기차까지 보급되며 기존의 노후 차량들도 없어지고 새 차량 혹은 전기 차량으로 바뀌게 되어 일거리가 더 줄어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예전 IMF 때보다 더 힘들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도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 관계자 여러분, 우리는 힘없는 영세업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제주도와 노예처럼 일련의 정교한 이론과 대책을 생각하지는 못합니다. 그저 어렵다라고 생각밖에 못하는 일반 서민입니다. 이러한 서민의 어려움을 헤아려주고 보살펴주는 것이 제주도와 노예에서 해야 되는 일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저희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대안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전문정비업에 대한 위기감이라든지 또 간절함에 대한 호소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걱정했습니다. 좀 과격한 말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굉장히 절제된 용어로 이렇게 좀 속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해주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토론하시는 우리 교회 관장님들도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워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차분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순서는 우리 강성희 의원님께서
의회의 생각을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강성이라고 합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가 어떤 연관이 있길래 이랬을까라고 생각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서는 아시겠지만 이제 경제 관련 이제 부서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대중교통 전반의 정책을 관여하다 보니까 이제 전문 정비업 관련한 사수율은 또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담당해서 잘 들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 상임위에 이 역할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파란 물결을 만난 건 참 오랜만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몇 년 전에 파란 물결에 이 정말 광풍이 있었던 때가 생각이 나서 들어오면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야, 우리 토론회에 오셨던 분들이었구나. 저 오늘 마당에서도 파란 조끼를 많이 봤는데 오늘 어디에서 저렇게 오늘 파란 조끼들을 많이 오셨을까라고 궁금해하셨는데 전문 정비업 조합에서 이렇게도 오셨다고 생각해서 들어오면서 깜짝 놀라면서 한편으로는 좀 반가웠던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은 자동차 산업의 지형을 바꾸는 굉장히 커다란 이제 프로젝트 전환과 같은 거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는 워낙 전기자동차가 이제 중국에서 드라이브를 걸어버려서 한국에서 이 전기자동차로 앞으로 미래의 산업으로 이끌고 가기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해서 또 수소 자동차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환경과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연동이 되면서 전기자동차 보급에 굉장히 2012년부터 탄소 없는 섬, 원래는 탄소가 없으면 아무런 생물체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제목을 그렇게 탄소 없는 섬이라고까지 지으면서 이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에 굉장히 올인해 왔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한편으로는 제주의 어떤 정말 청정 환경을 지켜내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다만 정책은 항상 양면성이 있어서 이런 전기자동차 보급이 가져올 지금의 이 정비업의 어려움들을 왜 예측하지 못하고 그것을 같이 고민하면서 정책적인 부분들이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웠을 때부터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발제문을 들으면서 또 총량제가 나왔더라고요. 총량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앞서 이 발제문에 보면 제주가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시겠지만 그 계획대로 전혀 진척이 되고 있지 않고요. 2025년, 2030년까지 과연 전 자동차의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이 가능할까?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주가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의 한 40% 이상을 제주에서 지금 전기자동차가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의 이러한 환경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 정비업, 또 종합 정비업의 가 말씀하신 역할들이 얼만큼 구분이 되어 있는지 저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더라도 이 전기자동차가 운행되고 있으면 전기자동차에 따르는 여러 가지 연관 산업들이 분명히 접근할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는 좀 필요하다. 예전에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나몰라라 하는 방식으로 자꾸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현장에서도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1인, 2인, 많게는 한 3, 4인 정도 놓고 하는 소규모 정비업에서 들어오는 일거리만으로도 하루에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현장에서, 정비 현장에서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걱정은 됩니다만, 이렇게 그래도 조합이 있고 조합에서 좀 더 집중해서 당연 그 연구
용역도 하셨던데 그런 정도로 이제 좀 의견들을 수렴해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뭐고 해도 되는 영역은 뭐고 그리고 전기자동차가 이만큼 많이 우리 일상과 접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분야는 뭔지를 좀 더 주도적으로 조합에서 의견들을 주시면서 협의를 해나가야 저희 의회에서도 도의 입장도 듣고 그리고 조합의 입장도 들으면서 거기에서 좀 균형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발제문의 조례와 관련한 내용들 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총량제가 갖고 있는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그 어떤 테두리를 짚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갖게 되는 또 제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랑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한 연관 산업들이 과연 정비업에서 특히 전문 정비업에서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찾는 노력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현장에서 이렇게 목소리들을 좀 모아서 자꾸자꾸 의회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도 현장에서의 상황들을 좀 체감을 할 수 있습니다. 얘기는 저희가 뭐 언론을 통해서든 아니면 한두 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고는 있지만 정말로 얼마나 그러한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일일이 다 찾아뵙고 말씀을 들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합이 이제 정말 제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조합의 얘기들을 잘 또 들으면서 조례와 제도의 개선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최대한 열심히 돕겠다는 말씀드리고 정말 현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전문 정비업의 앞으로의 한 100년 대계는 아니라도 50년 대계라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오늘 조합에서 오신 분들은 일당을 다 보이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앞으로 적극 청취하시고 자주 찾아보시라 라는 제안을 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소득을 얻고 가신다고 봅니다. 오늘 토론회가 굉장히 생산성이 높은 토론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회를 찾아주십사. 그다음에 법과 제도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좀 살펴보시겠다는 말씀, 또 여러분들의 이제 여러 가지 목소리를 자주 챙겨 듣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그 행정에서 토론에 임할 생각이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이게 처음 이 시작이기 때문에 너무 큰 뭐 이제 결과물이나 이런 걸 요청을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요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우리 저정규 과장님 토론에 임해 주시죠. 예, 저 교통정책과장 조정입니다. 처음 들어볼 때는 이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전문정비업 지원 관련 사업이 뭐가 있느냐? 평소 조정석 부장님께서는 뭐 피해산업 지원 방안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전에 좀 간단하게 폴리틱 대학에서 안 들리십니까? 예. 예, 폴리틱 대학에서 하는 내용하고 또 이번에 우리 작년도에 도의사에서 뭐 사감되었습니다만 강성 의원님 계신 훈리고시원에서 이제 일화보건에서 좀 추가된 금액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총량제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게 의원님도 계시니까 총량제를 하려면 뭐 조례를 통과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공청도 해야 되고 말도 막 재반성도 많겠습니다만은 저는 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전기차가 이제 보급되는 거에 가지고 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이거는 저도 이제 가만 보면 전기차 보급이 되는 거에 가지고 막을 수도 없는 것 같고 다만 우리 제주도가 좀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빠르지 않는가. 그다음 또 뭐 수소차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고. 근데 또 아까 토론하신 먼저 분들이 하도 이제 많은 걸 지적도 해주셔가지고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본 거는 또 그렇습니다. 또 보면 항상 그 자연이라든지 사회에 대해서 그 진화 과정에서 우리가 현재에 머문다 그러면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세력이든지 동서고금을 막론해가지고 현재 그 자료를 이제 보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 돼가지고 이제 어쨌든 전기 자동차는 뭐 이런 같은 종류의 차는 많이 보급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문 장비업의 업무가 많이 위축될 것 같고 그러면 조금 이제 중간에 그 주위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떤 동의도 좀 갖고 해가지고 업무 영역을 좀 조정. 왜냐하면 전기차 보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전문 장비업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2차 위주로 거의 갈 거다 보면 전문 장비업 그 기본이 이제 많이 바뀌는 세상에 오지 않습니까? 오게 되면 물론 이건 뭐 아까 뭐 다른 분이 말씀하셨던 국가에서 연합총회에서 해가지고 법률상으로 바뀔 수도 있고, 또 아까 뭐 용역에 보니까 그 애프터마켓이라는 그 아주 주장적이지만 앞으로 가가지고 뭐 전문 정비에서 간단히 하면서 그 차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생활 도구를 같이 하는 뭐 미래에 향한 어떤 전문 정비학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지혜를 하나씩 모아가면서 또 주위에도 이해가 가고 이해가 가야 또 이제 힘이 실릴 테니까요. 그래서 물론 뭐 방송위 의원님께서 자꾸 오시라 그러니까 자꾸 오시면 또 저도 자꾸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어쨌든 그거는 뭐 시발점이고 그런 상황이 가지고 어쨌든 저희도 저희 소관 사항에 뭐 이 업이 있으니까 저희도 뭐 가급적이면 저희 업 쪽에 있는 분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계속 그 관계를 좀 들여다보고 열심히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우리 과장님께서 작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신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담당실에서 조금 그 반영이 안 돼서 그런데 전문 정비업 관련해서 굉장한 애정도 갖고 계시고 관심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이 시발점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앞으로 굉장히 좀 더 많은 관심 가지리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전기차 보급 관련한 이제 일선 부서의 실무 책임자십니다. 우리 문경상 과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고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전기차 보급의 실무 부서장으로서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주인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만큼 제가 또 앞서들 우리 말제자님의 좋은 얘기도 있었고 토론자분의 여러 가지 말씀도 있어서 제가 충분히 새겨 듣고 있고 그 내용의 전반에 대해서는 또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전기차 보급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피해 산업으로 지금 현재 크게 분류된 게 주유소업계, 그다음 LPG 업계, 정비 쪽 관련된 여러분들과 관련된 그런 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나머지 이제 두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하고 정비조합 관련은 이제 교통정책학회에서 사실상 행정적인 수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을 어쨌든간 아픔을 갖다가 함께하고 가려움을 긁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그 노정에서는 양부서가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미 우리 7기 우리 민선 의사 공약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고 아시겠지만 공약사항은 그냥 뭐 빌공짜가 아니고 실천하는 데 의미가 있고 나중에 다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약사항에 대해서 수시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실행적인 사항들을 갖다가 그 체크 관련 부서에다가 이제 제출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공약사항이 사실 내부적으로 물론 마련될 수도 있지만 실제 전문성과 여러 가지 그 어떤 사회적인 공감대 이런 데에 따른 시간적 그런 노력 이런 부분들이 좀 가미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객관성 있게 실이 용역을 통해서 하자라는 내부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저희들 사실 작년에 좀 용역 계획을 수립을 해서 원래 예산에 원래부터 실질적으로 용역을 수립해서 실제 추진을 해보려고 했는데 작년에 용역 심사에서 저희들이 제외가 돼서 원래 2월 달에 다시 한번 저희들
용역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간 용역을 토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에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누구보다도 들어가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주유소, LPG 그리고 뭐 그 외에 다른 목소리들을 갖다가 녹여내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과 타당성 그리고 일관성 있게 드는 정책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그 소명 의식을 갖고 앞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뭐 전기차 보급이라는 건 뭐 아시겠지만 CFI 정책 아까 강성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12년도 당시에 CFI 정책 카본프리 아일랜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때 크게 세액복지에 큰 이제 전략을 사업을 갖다가 발표합니다. 하나가 이제 우리 에너지의 자립화 문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그 교통, 수송 분야의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전기차로 대체하는 부분, 또 하나는 스마트 그리드를 전략화하는 그런 문제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기차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전기차 부분을 하다 보니 사실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정말 그 돕지 못한 시선도 있고 또 재정의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뭐 아까도 우리 그 토론자 분께서도 말씀이셨지만 규제자의 특구가 물론 7월달에 저희들이 통과돼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은 1차 협의 대상으로 해서 올라갔거든요. 지금 타시도가 자율주행이니 전기차와 관련된 폐배터리니 해가지고 여러 군데가 올라가 있는데 왜 제주를 갖다가 전기차 규제자의 특구로 1차 협의 대상으로 해주겠습니까? 그거는 그만큼만 인프라가 있고 제주의 그 여러 가지 산업을 갖다가 신성장으로 키우고 또 그게 국가 균형 발전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저 국가가 정책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사실은 이 부분을 갖다가 1차 협의 대상으로 돼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 이번에 도민공청회도 있으면 공청회라든지 그리고 관련 그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는 기업들 그런 부분들을 잘 녹여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가야만이 이게 그 심사에 통과해서 정말 그 전기차 규제자의 특구로서의 면모로서 우리 제주가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을 갖다가 육성시키고 그런 산업을 육성시키면 아까 같이 뭐 여러 가지 연관 산업들이 없다라는 그런 목소리 있지만 저희들도 저도 역시도 보니 사실 기본 계획이 뭡니까 그 산업 육성 계획이 마련은 돼 있어요. 마련은 돼 있는데 사실 아주 이상적인 계획이다 보니까 좀 현실성이 좀 부족하고 해서 나름대로 TF팀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조금 다듬고 좀 저희들 현실성 있게 만들어가는 과정에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과정 중에 여기 계신 뭐 아까 토론에서 발제에서 여러 가지 나왔던 그런 사항들 폐배터리의 그 어떤 재사용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전장에 대한 그 기술적인 부분들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 교육도 시켜야 되고 어떤 여러 가지 그 인력적인 부분들도 수급이 돼야 되고 또 그거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나중에 문제가 생겨 해결해 줄 수 있는 전기조합이라든지 이런 우리 여러 가지 전문업들이 뭔가 필요로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전기차가 저희들 현재 2013년도에 150부대를 민간보급으로 해서 처음 제주도가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15년 해서 13년도 했죠. 13년도 했으니까 지금 한 6년째 되는데 아시겠지만 내연차도 보통 뭐 한 5년, 6, 7년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이상이 돼야 뭔가 고장도 생기고 뭔가 문제도 생겨서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전기차를 판매한 제조사에서가 보통 요즘 그 유지보수 뭐 아프터 서비스라는 기간 자체가 3년, 5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지금은 그 여러 가지 보장률이 아까 그 뭐 발표수 봤지만 뭐 0.3배 정도라고 하는데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7, 8년 지나가면 그런 데 따른 여러 가지 보장률도 좀 있을 거고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이고 그걸 또 제도적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또 제도적으로 풀면서 여러분들이 또 해결해야 될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급되면 그것이 무슨 마치 이렇게 그 우리 연관사람들이 그 상당히 그 저기
몰락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침체적인 분위기고 가는 건 아니냐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는 있는데 그 부분 저희들은 명심하면서 어떻든 정책을 갖다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나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자생력들을 키워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도 자생력 안 키운다는 게 아니고 여건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어떤 뭐 장비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 대한 어떤 뭐 보조를 좀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들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돕고 하는 일에 저희들이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자동차관리법이 작년 물론 11월 달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이젠 전기차도 어떻습니까? 이제 고전원을 쓰다 보니까 그 고전원 정비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여기 참여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11일부터 13일 3일간 해가지고 21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원래는 육지 가서 받아야 될 걸 갖다가 우리 지역적인 여건을 국토부에 얘기했어요. 우리 도저히 이 생업에도 바쁘고 여러 가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교통비 뭐 이런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 좀 와서 해주십시오. 타시도 같은 경우는 다른 데 한 곳에서 합니다만은 제도만큼 저희들이 요청해가지고 폴리텍 대학에서 이번 11일부터 13일까지 이렇게 교육을 갖다가 전문 정비 관련해서 교육을 시킨다. 이거는 앞으로 이 제도가 이렇게 마련되기 때문에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하려고 해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한번 또 강사 요청까지 저희도 한번 봤던 우리 전문 정비조합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면 저희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나가고 다만 농협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뭔가 기준과 근거가 돼야 지원을 해줄 거 아닙니까? 누구나 또 이해가 돼야 되고 그런 거는 이제 차차 우리가 원래 저희가 아마 농협 심의를 갖다가 2월달 통과됐으니까 사실 7월에 이번 추경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7월에 예산을 갖다 올리려 그럽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원래부터 해서 늦으면 내년 초까지 해서 용역을 끝내서 그거에 의해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어떤 상생적인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육성적인 부분들이 같이 나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여러분들의 그 마음 아픈 부분을 갖다가 충분히 헤아리고 있음을 갖다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도에서 이미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영역을 좀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그 아이디어의 실행은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법적인 근거나 제도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 마련을 위해서 올해 최선을 다해보시겠다는 말씀. 또 이제 전체적으로 앞으로 전기차 보급 관련한 부분에서 보급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겠지만 또 거기에 따른 피해의 업종도 관심을 가져주시겠다는 말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토론의 발언들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이제는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플로에서 하실 말씀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조합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한 2분 정도만 저희가 질문을 좀 받고 그 외에 오신 분들 질문을 받고 해서 플로어 토론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플로에서 혹시 성함 좀 말씀 주시죠. 운영하는 이호균입니다. 외도에서 연대카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호균입니다. 저탄소 정책과 문경상 과장님께 지지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의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으로 인해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렵게 돈 벌어서 피 같은 국비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저희도 도민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도에서는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전기차 보급이 비진할 때는 기다려달라, 아직 멀었다 말씀하시면서 미뤄왔거든요.
이제는 좀 구체적인 대책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정말 그 마음 이해하고 있고요.